자, 그럼 2교시부터 본격적인 우리 암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하나 배웠네요, 하나. 민원의 정의 하나 배웠죠, 실질적으로는. 자, 민원인,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강조한 이유,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민원에 대해서 배웠고, 자, 그럼 두 번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 그럼 도대체 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 민원의 내용과 종류가 뭔지. 자, 그게 두 번째, 민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픽 우리 1번, 교재 3페이지 보시면 이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2017 기출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이랑 바뀐 커리큘럼은 1차 시험 한 달 전에 이 수업에 종강을 하고 1차 보시는 분들은 1차에 집중을 하고 이제 기출 특강을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3회 특강으로 뺐어요. 기출을 뺐는데 그거를 뭐 안 들으셔도 어차피 제가 기출에 나왔던 포인트를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수업 시간에 기출을 넣기에는 사무관리론이 개정이 너무 많이 되고 조문도 삭제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넣으면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출 언제 됐는지 표시를 해드리고 기본 때는 우리가 직접 넘기면서 눈으로 확인을 했었죠. 기출 어떻게 나왔었는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2017년에 일반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본을 들어보신 분은 외우셨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민원의 종류 또는 민원의 분류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일반 민원이고요. 일반 민원. 두 번째가 고충 민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민원의 종류라고 물어보면은 일반 민원, 고충 민원을 쓰셔야 되고 일반 민원의 종류라고 썼을 때 고충 민원 쓰면 안 되죠.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사람 잘 모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반 민원, 고충 민원 중에서 일반 민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4개. 1, 2, 3, 4. 자, 일반 민원 중에서 첫 번째가 법정 민원인 거고 법정 민원. 자, 두 번째가 질의 민원. 질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의 민원. 네 번째가 기타 민원이죠. 자, 이거는 민원의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뭐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용어. 그냥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 1번 일반 민원, 2번 법정 민원, 3번 질의, 4번 건의, 5번 기타, 6번 고충. 이 사람은 민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 민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목차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목차 잡는 거 보면 이해가 되죠. 아, 이 사람 일반 민원을 크게 두 가지인데 알고 있는지 그냥 외워서 쓰는지 바로 보여요. 바로. 자, 그래서 일반 민원을 물어봤을 때는 일반 민원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민원부터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밑줄 그으면서 외울 거예요. 첫 번째, 일반 민원 중에서 처음 법정 민원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외우시면 돼요. 속으로, 이제 입으로, 속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 민원이에요. 법정, 말 그대로 법령, 훈령, 예규교시 등 법령 등에서 정한, 법정이죠. 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이요.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외워주시는 거죠. 자, 이것도 외운다 했는데 당연히 뒤돌아서면 까먹고 시험 끝나면 좀 쉬고 오면은 당연히 휘발될 수밖에 없어요.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읽을게요. 법정 민원이라고 하면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거죠.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자, 우리 맨날 하는 거죠.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자, 두 번째,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또 신청 또는 신고. 그러니까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하거나 신고. 자, 이런 거는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의약품 특허 목록 같은 거를 등록 등재를 신청하는 것도 법정 민원에 들어가죠. 자, 세 번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자, 그래서 법정 민원은 크게 세 가지를 신청합니다. 법정 민원,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을 할 건데, 첫 번째,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는 거고, 두 번째, 장부나 대장 등에 등록을 하는 거를 신청하는 거예요. 장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청하거나, 세 번째, 특정한 사실관계,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을 신청, 증명을 신청, 증명서, 확인서 발급하는 그 업무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신청하는 업무가 법정 민원이에요. 자, 우리 이제 하나 온 거죠. 일반 민원, 고충 민원, 일반 민원 중에 법정 민원에서도 3개. 자, 이렇게 외워주시는 머릿속에 법정 민원. 자, 다음 시간에 물어보거나 복습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 키워드 카테고리는 나오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오시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질의 민원이겠죠. 법정 민원 끝났고 두 번째 질의 민원이요. 질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건데 뭐에 대해서 물어볼 거냐?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제도 절차. 자, 이게 끊어서 나누는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처리 기간이 달라져요. 법령, 제도 절차. 우리가 14일, 7일 이렇게 나눠서 외울 건데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법령, 제도 절차 등 이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질의 민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행정사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인가허가 신청을 그냥 맨날 하는 업무죠. 밥 먹듯이 하는 업무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 질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석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우리가 질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의 민원, 법령, 제도 절차. 자,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 제도 절차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이거 좀 해석이 애매하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동기부는 업무를 너무 잘해서 그 방통위에 등록하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있는데 그 해석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통위 담당 주무관이랑 8개월 동안 협의해서 그 주무관이 행정사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행정법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설득이라기보다 우리가 맞는데 이분들이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풀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건의 민원이죠. 건의 민원은 우리가 항상 건의한다라고 하는 게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라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개선. 그래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개선을 요구하는 게 건의입니다. 자, 그래서 건의한다는 게 불평불만이 아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거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타 민원이죠.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공부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있었을 때 민원의 이미지는 다 기타 민원이었을 거예요. 민원의 이미지. 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고충 민원, 외저. 자, 기타 민원이라고 한다면 법정 질의 건의 외가 아니라 법정 질의 건의 고충 외저. 모든 민원에서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이 기타 민원인데 그거 외에 우리가 예전에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나 형식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자, 여러분들이 그냥 구청, 시청 가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뭐예요? 기타 민원. 그냥 단순하게 이거 뭐예요? 언제 얼마나 걸렸게 물어보는 거? 기타 민원. 또는 더 많이 하는 거.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민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민원이죠. 뭔가 불편해. 그래서 막 알려줘요. 이런 거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민원들이 행정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원. 그게 사실은 이제 기타 민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타 민원을 민원이라 생각했지만 행정사가 되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업무인 거죠. 이 업무, 법정 민원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인어가. 그러면서 이제 질의, 건의를 이제 서브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반 민원을 생각을 하면은 크게 머릿속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다. 4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법정 민원이라고 하면은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3가지죠. 인가 허가 등을 신청. 두 번째,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세 번째, 특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신청. 신청 하는 게 법정 민원입니다. 자, 두 번째 질의 민원은 뭐에 대한 질의?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 이거 무슨 뜻이냐? 해석이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죠. 설명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질의고. 세 번째 건의죠. 건의, 기억이니까 개선, 기억으로 했어요. 기억. 건의 개선.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고. 자, 마지막 기타라고 하면은 법정,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외에 2개예요. 행정기관의 단순한 절차 요건 등을 상담, 요구하거나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서 알리는 등의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 민원 2가지를 기타 민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할 때 저도 그렇지만 전화가 막 연락이 많이 오면 사실 이분들이 우리 고객이 되는데 이 질문 구청과 시청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구청, 시청 전화 안 받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1번 케이스가 또 많다. 그렇지만 업무는 여러분들은 이 법정 민원을 이제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민원 하나 공부를 했죠. 이제 하나 외웠고, 자, 두 번째는 고충 민원을 외우셔야 돼요. 고충 민원. 자, 고충 민원도 행정사가 이제 처리하는 고충 민원의 업무가 있는데, 자,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고충 민원은 우리가 좀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기관이 부당하거나, 그러니까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소극적인 처분, 아예 부작위, 뭘 안 한 거예요.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아니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해요. 다 안 좋은 거죠.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부작위 같은 소극적 처분을 했던지 아니면 행정 제도 자체가 불합리해요. 행정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자체를 침해받고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자, 이게 고충 민원이에요. 고충 민원. 자, 고충 민원. 자, 이것도 이제 가끔 오는데 어렵죠.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2가지 일반 민원, 고충 민원을 나눠서 자, 고충 민원 다시 외워보시면 고충,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의 고충을 느끼는데 엄청 심각하죠. 그냥 고민 수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서 국민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그 사항 자체가 이제 고충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제 고충 민원인 거죠. 지금 침해받고 있으니까 불편,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는 게 이제 고충 민원입니다. 자, 2가지 되겠죠. 2가지. 그래서 이 고충 민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기출됐어요. 자, 그래서 민원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2017년에 기출이 됐고요.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2020년에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 기출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이 이제 10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출이 안 된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기출이 안 된 부분 우선 외워주셔야 되겠고 개정된 부분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된 부분이 3순위지만 그래도 외워주셔야 되는 외운다는 말을 아마 가장 저도 세워보고 싶네요. 몇 번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워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우선 민원의 종류 같이 한번 밑줄을 긋고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으로 오시는 분들, 핵심 요약집으로 같이 밑줄을 긋고 기본 강의 때도 다 밑줄이 그어져 있을 테지만 조금씩 그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복습할 때 같이 펴서 복습을 해주시고 모의고사 볼 땐 여러분들 외우느라 바빠서 기본서를 많이 못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인풋을 하는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 같이 보시고 토픽 1, 민원의 종류 옆에다가 2017, 2020 기출이라고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 2020 기출.
그리고 형광펜을 여러분들이 그으실 때 우리가 목차가 있겠죠? 목차가 있으면 목차를 다른 색깔을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키워드도 제가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릴 건데 키워드와 이 목차의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딱 책을 폈을 때 목차부터 쫙 눈에 들어와서 외우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긋거나 이런 것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제가 왜 형광펜으로 그어라 라고 말씀드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전날에 내 과목을 다 봐야 되는데 글자 밑에 밑줄이 그어지면 속도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밑줄을 긋고 위에 글을 올라옵니다. 그런데 형광펜을 치면 그냥 이렇게 색을 입히기 때문에 한 번에 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독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밑줄 그는 것보다 저는 형광펜으로 그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 방법에는 100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밑줄을 난 긋고 싶다. 그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밑줄을 긋는다고 해도 목차와 키워드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해서 폈을 때 목차 색깔 쫙 외우시고 키워드 색깔 쫙 외우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밑줄 그어줄게요. 민원, 목차는 밑줄 그으시고 자, 민원인 밑줄 긋고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 밑줄 긋고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밑줄 그을게요. 민원인, 행정기관, 처분 등 특정한 행위 세 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민원의 종류죠. 만약에 문제에서 민원의 종류라고 물어봐도 이렇게 쓰셔야 되고 민원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렇게 쓰고 민원의 분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금 변형이 되겠지만 잘 모르겠다 비슷한 거 쓰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일반 민원과 양가로 1번. 두 번째, 고충 민원에 대해서 목차를 밑줄을 그으시고 자, 일반 민원부터 같이 볼게요. 자, 반가로 1번. 법정 민원에서 법정 민원의 정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정. 자, 나중에 되면은 법정 말고도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문구가 많아요. 여기서는 법정입니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법령, 훈령, 예규 밑줄. 자, 그 다음에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 밑줄 긋고 첫 번째 줄에 법 밑 동그라미 가운데 정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인가, 허가 등을 신청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장부, 대장 등 등록 등재를 신청 밑줄. 동그라미 3번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 신청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끝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신청. 자, 당연히 이 법조문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라고 이렇게 다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인가, 허가 등을 신청,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 신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신청. 제가 오늘 3번 반복했는데 놀랍게도 다음 주에 오면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놀랍게 까먹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민원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법령제도 절차 밑줄. 자, 그리고 그 줄 끝에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밑줄. 자, 3번 건의민원이죠.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쭉 밑줄 긋고 건에다가 동그라미, 개에다가 동그라미, 기역 이렇게 외워주세요. 막상 건의, 개선 이게 딱 안 떠오르기 때문에 건의, 개선. 자, 이제 4번이죠. 기타 민원. 자, 첫 번째 법정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외 밑줄 긋고 자,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법정 질의, 건의, 민원 외라고 하면서 고충 민원을 빠뜨리시는데 건의, 법정 질의, 건의, 고충 외예요. 모든 민원 중에서 4개를 제외한이란 뜻이고 자, 행정기관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표시할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단순한 밑줄, 행정 절차 밑줄, 상담 설명을 요구 밑줄.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앞에다가 동그라미 2번 표시할게요. 동그라미 2번.
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등 밑줄.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밑줄.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자, 마지막 양가로 2번 고충 민원 볼게요. 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밑줄, 소극적인 처분 밑줄, 불합리한 행정제도 밑줄. 자,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줄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 밑줄,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픽 1을 끝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보면 민원에 대해서 또는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자, 민원 이제 외우셔야 되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민원의 종류 크게 일반 민원, 두 번째 고충 민원이 있고 일반 민원 안에서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다. 자, 요 정도 우선은 카테고리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그랬을 때 한 이제 20% 30% 이제 와 주시는 거고 디테일하게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치인 50%까지는 외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넘어가면서 외운 거를 추가적으로 첨삭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못 외운 거를 채워 넣어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토픽 2번. 자, 지금 혹시 이제 유해생분들, 그래도 작년에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지신 분은 사실상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워낙 좀 칼체였기 때문에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지신 분은 많이 없을 건데,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유해생분들 3수 이상에서 다시 공부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서 좀 뇌를 많이 안 쓰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나 이거 알아. 자, 이렇게 되면은 막상 딱 시험지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시생 중에서 장수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분들이 막 초시생분들이 뭐 물어보면 다 알고 막 너 심화 판례까지 다 알아요. 근데 시험에 왜 떨어지냐? 안 써져요, 막상. 그래서 지금 유해생 이상인 분들은 지금 조금 다시 마음을 잡으셔야 되는 게 다 알 수 있겠죠.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모른다고 생각하고 외워주시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